같은 2차 방정식 A는 상수항을 잘못 보아 두근 마이너스 13과 4를 얻었고 B는 X의 개수를 잘못 보아 두근 4, 5를 얻었다. 옳은 두근을 구하여라. 그럼 A가 잘못 본 거는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A는 X의 개수는 제대로 보았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두 근의 합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B는 X의 개수를 잘못 보았다니까 상수항은 제대로 본 것이고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3,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9가 되고 여기서는 4, 5라고 했으니까 4, 5, 20. 그래서 9와 두 근의 합은 9고 두 근의 곱은 20인 2차 방식을 구하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제곱 그 2차 방정식에서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을 안 했으므로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k를 써줘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구하고자 하는 답인 옳은 두근을 구하여라 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은 0이라는 그 2차 방식의 근이나 k를 곱한 거나 변화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k가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파이이건 100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구할 수 있지만 그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x제곱의 개수를 모르니까. 하지만 그 2차 방정식을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적어도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허수 알파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근이라고 했으므로 그리고 a하고 b가 실수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면은 다른 한 근은 알파 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방식의 근이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의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1의 켈레복소수 알파 플러스 1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켈레복소수 성질에 의하여 켈레복소수는 더하기나 빼기 관련해서 곱하기도 마찬가지고요. 분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알파바 플러스 1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두 개니까 이 두 개 2차 방정식 관련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두 번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 플러스 알파파는 요것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이고 알파 바는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알파바 플러스 1 여기서 얘는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알파 플러스 1 알파바 플러스 1은 a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연립방정식을 통하여 a와 b를 구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알파파를 여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알파파가 있으므로 요거는 2 빼기 a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뭐 이걸 여기다 넣고 얘도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고 a하고 b에 관련된 식 그런데 여기서 a하고 b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를 대입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7번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5일 때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요거를 뭐 치환을 한다던가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1차 변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새롭게 바꿨을 때 그 새로운 두 근을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이제 방법이 있긴 한데
자,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는 5다. 이 정보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했으므로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근데 F3x-2는 0에서 도대체 x에 무엇을 넣어야지 0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함수라는 거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이런 거, 이걸 함수라고 해요. 이게 함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지금 알파를 넣었더니 0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로 출력됐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또는 이제 나왔다, 결과가. 결국은 알파라는 걸 넣어야지만 0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3x-2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거 통째로 알파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것에, 그러니까 3x-2가 알파가 돼야지만 결국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3x-2는 알파이므로 이 새로운 식의 새로운 함수의 근은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죠. 베타도 역시 똑같이 넣어주면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것에 이게 두 근이니까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공식화해서 외워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F라는 것이 결국은 알파라는 거를 받아야지만 0이 나오는 건데 F 안의 모습이 복잡하더라도 이거를 받으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F 알파는 F 베타는 0일 때 F 네모가 0이기 위한 조건은 네모는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네모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3x-2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3x-2에서 x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지금 1차식이 나왔지만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3차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변형시켜주고 문제를 풀면 돼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다음 9-8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것이 0이 아닌 두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이것의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로 나타내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현재 이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사실입니다. 1번을 먼저 보자면은 이 1번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는데 우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기 c분의 a로 a가 약분되면서 당연히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이것은 알파 베타의 역수입니다. 역수예요. 순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므로 분배를 해줬을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나옵니다. 즉 두근의 합은 현재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고 우린 이 정보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두근의 곱은 c분의 a가 되는데 이 c분의 a는 a분의 c의 역수므로 알파 베타분의 1이죠.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합친 거는 이거, 곱한 거는 이거 될 때 도대체 두근이 뭐가 되냐 쉽게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당연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두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그래서 1번은 풀었고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두 근의 합은 A분의 C-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이므로 결국은 이 둘을 더하는 거죠.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제곱분의 마이너스 BC인데, 자,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기 A분의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합은 이거고 곱은 이거가 나왔으므로 두 근은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